오늘은 인수분해를 정리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복소서 아니었어요? 오늘 인수분해 아니야? 인수분. 오늘 인수분해야. 저 오늘 복선서인 줄 알고. 정신 차려. 아니 그런 줄 알고 비오는데 계속 버스식은 밀려나가지고. 잘했어. 또 듣고 좋지 뭐. 오늘 인수분해하는 날이고요. 페이지는 요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나올 녀석이에요. 이 말을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게 될 녀석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해둬야 돼. 이거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시험을 보시려면 인수분해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고차 방정식 하러 가시면. 그죠? 그래서 이거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보면, 인수분해가 뭔지 이런 거 넘어갑시다. 빨리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 순서라는 건 약간 니네 무슨 프로그래밍 이런 거 배우죠, 학교에서. 순서도.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보자마자, yes, no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 관문이 누구냐면 그래서 그냥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딱 보자마자 공식에 넣을 수 있는 녀석이면 그 공식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공식 달달달 외워도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안 보여요. 안 풀려 이걸로. 왜냐면 그냥 이렇게 안 주거든. 숫자를 막 바꿔 넣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텐데 어쨌든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밑에 내려와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이런 순서대로 살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공통 부분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녀석이겠죠. 공통 부분을 치환하시면 얘네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보면 요 녀석들 중에 하나가 될 테니 인수분해 하고 나서 다시 치환한 걸 돌려가지고 또 뭐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나올 녀석이니까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간 특별한 모양새죠. 이런 걸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기차식 이렇게 불러요. x 4제곱, x제곱 상수항만 있어요. 3차항이랑 1차항은 없어. 짝수차만 있는 거야. 이런 애들을 보기차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녀석 인수분해하는 방법, 요것도 두 가지 스텝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방법대로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세 번째 오는 거,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걸로 많이 나오죠. 문자 여러 개 들어있는 건데 물론 여기 위에 공식 중에도 보면 문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뭐 A, B 2개 있죠. 뒤에 가보면 뭐 A, B, C 3개도 있고 그렇거든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녀석 중에서도 당연히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는 거고 공식에 넣을 수 없는 녀석의 경우에 이렇게 보자는 거야. 각각의 문자들마다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을 주인공으로 하는 거고요. 주인공으로 한다는 건 그 다음 내린 차수를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 하시라 그런 이야기고 차수가 만약에 다 똑같으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나오는 건 얘가 이제 여러분 여기 가서 나오겠죠.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등등에 가서 요 인수 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하게 될 텐데 인수 정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나머지 정리의 그냥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인수 정리 뭔데? 인수 정리가 뭐야? 아닌데 그건 인수분해고 인수 정리가 뭐야? QX는 막 이렇게 목 QX 플러스 R 이렇게 나머지 저 알아요. 인수끼리 아까 똑같은 말이야. 아까 똑같은 말이야. 인수 정리가 뭐야? 무슨 소리야? 아무 말 대잔치야? 인수 정리가 뭐였냐면 나머지 정리는 뭐야? 자, 그럼 나머지 정리가 뭐야? 나머지 정리가 뭐야? 나머지 저 알아요. 그러니까요. 알아야죠. 방금까지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나머지 정리가 뭐야? fx는 그거 x A QX 플러스 R 이렇게. 그 이제 다항식 나눗셈 할 때 항등식이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 지금 저하가 얘기한 그 식에서 fx는 x-a 곱하기 qx 더하기 r에서 r을 찾는 방법이에요. 뭐 한다? a를 대입한다. 그럼 몫이 날아가니까 fa가 r이더라 라는 거야. 정신 차려봐. 잘 들어봐. f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fa와 같다.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오케이? 아, 이건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 야! fx를 x-a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얘를 찾고 싶다고. 이건 관심이 없어.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찾는 방법은 이거 죽일 거라고. 뭘로? x에 a 집어넣어서. 그래서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였다고요. 오케이? 인수 정리는 하필이면 이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가 0인 경우를 인수 정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fx가 x-a로 나누어 떨어지면 r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머지가 없다는 이야기고, 나머지가 없다는 건 이거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즉 얘는 요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를 대입했더니 나머지가 0이라고 나왔다면 이때는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더라. 이게 인수 정리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3차 이상의 다항식일 때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0이 됐다면, 즉 알파를 대입해봤더니 0이 나왔네. 그 말은 x-알파가 인수로 들어있을 거야 라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x- 어디갔어?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다 라는 거야. 이게 사실은 앞으로 제일 많이 쓰일 녀석이에요. 앞으로 되게 많이 쓰일 녀석이야. 근데 아주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건 찍는 거야.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적당히 찍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를 찾지 못하면 못 푸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나중에도 아니지. 곧 며칠 후에 운치 있고 좋네. 너무 무서워. 그냥 아직 밝았네. 곧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이야기도 아마 하게 되겠지만 거기 가서 보면 3차 이상의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위에 있는 방법대로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는 건데 위에 있는 방법대로 인수분해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 적당히 찍는 거야. 찍어 넣어서 F알파가 0이 되는 알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X-알파라는 인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까지가 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니까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다고요. 요 순서대로 해서 예제를 몇 개 풀어보면 그 여러분 책 바로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있죠. 거기에 있는 걸로 봅시다. 뒤에 대표 문제 말고. 가기 전에 공식 몇 개 확인하고 갑시다. 이거 얘기는 하고 가야지. 아무리 못 봐도.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그죠? 이것도 안 해도 되죠. 이름도 있잖아. 합차. 그래? 책 있죠? 자, 요 정도 하면 보이나요? 네. 보이죠? 얘는 그냥 원래 완전 제곱식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는 건, 요 녀석은 합차. 그죠? 이름 있는 녀석이고. 얘는 뭐, 여기 합이고 여기 곱인 형태니까 A, B 이렇게 해서 쓱쓱 만드는 거고, 사실은 4번이 조금 더 특별한 녀석이죠. 좀 더 일반적인 녀석이죠. 요거, A, C, B, D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 만드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인수분해 공식.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구몬 수학처럼 엄청나게 연습한 녀석이 요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5번 내려와서 보면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데 5번은 사실은 인수분해 할 때 많이 안 나오고요. 이거는 곱셈 공식 할 때 많이 나오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에요.
a제곱, b제곱, c제곱의 2배 ab, bc, c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6번도 그냥 세제곱한 녀석 거꾸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7번 여기 와서 보면 a3승 더하기 b3승, a3승 빼기 b3승이에요. 이것도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녀석은 1단원에선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이거 빼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 어디서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 6번에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건 이 덩어리에서 요거 둘이 이렇게 옮겨가지고 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산수할 땐 얘가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도 되긴 한다는 거야. 이 둘이 계산해보면 당연히 결과는 같아요. 값은 같아질 거야. 그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되고 인수분해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값을 찾으세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어쨌든 두 개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를 하시면 되고 세제곱 달려있는 녀석도 부호 바뀌는 거 조심해서 외우도록 하시고요. 8번은 요거 밑에 가서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8번 녀석은 밑에 가서 다시 얘기할 테니까 뭐 외우긴 해야겠지만 9번 별표 2만 개.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곱셈 공식 할 때도 제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했어요. 그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보는 순간 이거 떠올리는 거고 뒤에 마이너스 3ABC까지 오는 거예요. 요 녀석은 인수분해 해보면 더한 거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래. 기억하려나? 뒤에 오는 요 괄호 있죠? 아이, 바로 결론을 내볼까요? 만약에 얘가 0이라면 즉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랑 3abc가 같은 값을 갖는다면 다 더한 게 0이든가 이 오른쪽에 길다랗게 생겨먹은 녀석이 0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길다랗게 생겨먹은 녀석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셋 다 같다 그런 뜻이었어요. 다시 이게 한 10번 정도 들으면 이제 귀에 약간 익숙해지지 않냐? 내가 한 1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란 녀석은 나오는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 얘가 0이다 라는 말을 보는 순간 그냥 다 더해서 0이든가 셋 다 같은 숫자야. 이런 뜻이라고요. 다 더해서 0이든가 셋 다 같은 숫자야 라는 뜻이라고요. 거꾸로 다 더해서 0이거나 셋 다 같은 숫자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3abc는 같은 값이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하도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인수분해 공식에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공식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모양새로 나오지 않아요. 뒤에 이제 오른쪽에 가서 문제 하나 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볼까요? 이 중에 207번 정도? 206번도 먼저 보고 갈까요? 206번 이런 거 보면 세제곱 어디 봐.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얘가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랑 약간 모양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빼기 3abc여야 되는데 얘는 부호가 약간 뒤죽박죽이라고. 하지만 이건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지. a세제곱이랑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랑 c의 세제곱을 더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는 거야.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에 b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얘는 결론이 뭐다? 앞에 나오는 건 a랑 마이너스 b랑 c를 더한 거고요. 그 다음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그냥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 요거니까 이걸 바뀔 거고요. 마이너스 요거니까 더하기 bc 될 거고 마이너스 ca니까 얘는 그냥 요대로 오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부호만 하나 바뀌었는데도 완전 다른 녀석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럼 이걸 외우냐고.
외울 수 없지.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요. 조금 더 까다로운 게 밑에 오는 녀석인데 요거요. 써보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1이야. 이거 공식에 있는 녀석이거든요. 어떤 공식에 있는 녀석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 몇 번 공식이 이게? 책에 있는 것 중에? 이거? 6번. 6번이래. 딴 사람들은 어때? 6번? 7번? 아, 이렇게 할까요? 자, 제가 여기다 문제 써놨어. 요거. 6번 7번 다른 공식이에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니까 번호가 다르지. 아니, 같으면 따로 써놨겠니? 다르니까 따로 써놨지. 이건 몇 번 공식이게? (6번) (7번) 아니야. 6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야. 8번 아니고 9번. 진짜 맞아요? 9번. 찍어서 9번? 1이 9번이에요. 이거 9번 공식이야. 9번 공식 뭐냐면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이게 안 보이죠, 잘. 근데 이거 왜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이냐면 순서를 이렇게 바꿔볼 거야.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3x y 1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야. z자리에 1을 대입한 거예요.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죠? 뭐 어떻게 답을 내보면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y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1x 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고작 1 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공식이 아닌 것처럼 생겼다고. 그러니까 공식을 달달달 외우는 건 첫 번째고 당연히 그거 안 하면 땡이고 그거 하고 나서도 뭔가 약간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썰미가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거는 1을 대입한 녀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약간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 공식을 달달달 외우고 나서 다시 그 공식을 적용할 때까지 약간 연습이 필요한 이유예요. 보자마자 눈에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렇게 순진하게 생긴 녀석들 있죠. 이런 거 잘 안 나올 거라고.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시험 보러 가보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내가 선생님도 저런 건 안 내겠어.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요 복잡한 식이라는 건 아까 순서대로 보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세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 보면 x 더하기 1이라는 공통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이걸 다시 전개한 다음에 뭐 인수분해 해도 되지만 굳이 귀찮게 그럴 필요 있겠냐라는 거지. 그냥 x 더하기 1을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특히나 두 번째 문제 같은 거 209번 같은 건 보시면 이거 전개하면 4차식이잖아요. 엄청 하기 싫게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아예 뭐 얘나 둘 중에 하나를 통째로 치환하는 거지. 잘 안 보이니? 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요것만 t로 치환해도 되는데 공통된 부분이 그거라고 보이니까 근데 아니 그냥 이거 통째로 다 t라고 치환해도 돼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통째로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t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요거보다 2 작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긴 녀석이 되냐면 t 마이너스 2 빼기 24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4고요. 6, 4, 24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 그죠? 그래서 t 마이너스 6 t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t 자리에다가 다시 원래대로 x에 관한 식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넣어보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빼기 6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뭐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고요.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녀석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치환하라고 나온 거긴 한데, 얘를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쪼개보면 가운데 있는 녀석 만들어진다는 거 보이죠? 사실은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이거 2a제곱 더하기 ab 빼기 b제곱 이거 계산하라는 이야기거든. 그죠?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2a제곱 더하기 ab 빼기 b제곱이요. 이거 인수분해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죠?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인수분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요거 두 개인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보기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짝수차만 있는 녀석들.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역시나 뭐 골라서 푸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거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거 하는 거야.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어차피 3차나 1차가 없기 때문에 2차 요 녀석을 공통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대문자 x로 치환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오는 녀석은 x제곱을 대문자로 치환했으니까 이건 대문자 x의 제곱 더하기 5x-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 되는 거잖아요. 인수분해. 그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6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대문자 x 자리에 다시 x제곱 집어넣어 보면 x제곱 더하기 6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하고 나서 보니까 얘 또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해보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을 뭐 대문자 x로 하든지 아니면 뭐 책에 따라서는 t로 치환하든지 해서 푸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해서 되면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오는 것도 보면 3차항이랑 1차항이 없는 짝수차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시도하기를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t로 했어요.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 되냐면 t제곱 더하기 9t 더하기 2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런데 이건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생각해야 돼. 일단 시도는 해보는데 시도해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싹 갈아엎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합차를 이용하는 건데, 약간 자려고 폼 잡는 것 같은데? 아니죠?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이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되거든요. 완전제곱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맨 앞에는 x 4제곱이 왔고요. 제일 마지막에 상수항으로 25가 왔어요. 그럼 중간에 누가 와야 완전제곱씩 되는 거야? 10x제곱. 그지? 가운데 10x제곱이 와야 완전제곱식이 된다고요. 얘는 x4승, 얘는 25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가 붙은 녀석이 와도 되긴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와도 상관은 없을 텐데 나머지 애들을 처리해보면, 그래서 원래 식은 얘였으니까 이걸 10x제곱으로 만들었으면 하나 갚아야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얘는요 19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와야 돼요. 그럼 이제 둘 중에 뭘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죠. 둘 중에 뭐 써야 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위에 거 써야죠. 그죠? 위에 거란 이야기 하는 거죠? 1번. 위에 거 써야죠. 왜? 이런 모양새가 돼야 돼요. 완전제곱 빼기 완전제곱. 지금 얘는 우리가 억지로 완전제곱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더하기 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식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얘 아니고. 그래서 써보면 다시 얘는 x제곱 더하기 5의 완전제곱이고요. 요거는 그냥 x의 제곱인 거니까 제곱 빼기 제곱 이렇게 생긴 거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은 더하고요. 한 번은 빼고요.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건 얘처럼 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2차식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 해보는 거고, 혹시 이게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의 모양새를 찾아가지고 합차를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 예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인수분해 공식 중에 8번, 요거 제가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요거 이야기를 해보면 8번 공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a 4승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래요. 얘도 보면 3차나 1차가 없죠. 다 짝수차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금 써먹었던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a 4승이고 b 4승이에요. 중간에 누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될 거냐면 2a제곱 b제곱이 오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뭐 물론 빼기가 올 수도 있긴 있어요. 이래도 완전 제곱식이 되긴 해요. 뭐 한 건지 되죠? 그러고 나서 얘랑 똑같아지려면 이 뒤에다가 a제곱 b제곱을 하나 빼야 되고요. 얘는 이 뒤에다가 a제곱 b제곱을 3개나 더 해줘야 돼요. 써놓고 나서 보면 위에 게 아니라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거 써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녀석을 a제곱 b제곱을 하나 더 더했다가 빼서 앞에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제곱, 뒤에 건 a 곱하기 b의 완전제곱이라고 식을 변형하고 나서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인수분해 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라는 겁니다. 공식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외우긴 해야 할 텐데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랑 유도하는 과정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래서 8번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오케이? 자지 말고. 졸지 마. 눈 다 떠! 눈 다 뜨는 거예요. 눈이 작아서 그래요. 아닌데, 약간 풀리는데. 아니, 진짜. 그래서 요 8번 다시 보시면 생긴 모양은 요거예요. 그냥 칠판에 써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나중에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생긴 게 4차, 2차, 2차, 4차니까 얘도 보기차식 중에 하나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 인수분해 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걸 하는 거고, 실제로 읽어보면 이거잖아. 1번은 x제곱을 x를 치환해서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고, 2번 요것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적당한 식을 더하거나 빼서 완전 제곱의 꼴로 변형해서 인수분해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합차를 이용할 거라고요. 그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고요. 여기 또 그게 없네. 골치 아픈 녀석으로는 또 누가 있냐면 어딨지? 요거요. 이런 거.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싫어하는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반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상반식.
이거 좀 작아서 안 보이냐? 앞에 요거는 내용 정리 안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예제를 따왔는데 가운데 오는 거 지금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항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개수들이 대칭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거울에 비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5, 5, 여기 1,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건데 그러면 요 x제곱 가운데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x제곱을 땡겨내면 x제곱 더하기 5x 빼기 4 더하기 x가 하나밖에 없는데 2개를 땡겨냈으니까 분모에 하나 생겨야 되고 마지막에 오는 건 이렇게 식이 바뀌어야 돼요. 왜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해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이건 뭐 별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거 아니고요. 그냥 다적자 외우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녀석은 가운데 오는 x제곱을 땡겨내서 이렇게 만들고요. 말했지만 개수들이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같은 개수들끼리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 그리고 그 다음은 5x랑 x분의 5. 그리고 뒤에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요거 x 더하기 x분의 1. 얘를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이 t면 여기 앞에 오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누가 될 거냐면 요거 제곱한 다음에 2 빼야죠. 그죠? 이거 제곱하면 2가 생길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은 또 누가 될 거냐면 t제곱에서 2를 뺀 것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마저 계속 써보면 x제곱은 중괄호 밖에 있는 x제곱은 손 안 댔고요. 중괄호 안에 있는 건 요거 t제곱 빼기 2 요거 5t 아까 여기 빼기 2랑 빼기 4 합쳐서 빼기 6 요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게 중괄호 안에 들어있던 녀석을 정리한 거고요. 노란색 식은 인수분해가 되죠? 졸아서 그래 니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요거 6하고 1이야 이렇게 되죠.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요거는 t 더하기 6,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t 자리에다가 다시 원래 x 더하기 x분의 1을 대입하시면 x제곱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앞에 있던 x제곱 하나씩 띄워가지고 괄호 안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x제곱이라는 건 x가 2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앞에 괄호에다가 x 하나 넣어주고 뒤에 괄호에다가 x를 하나 넣어준다고.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누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요거 먼저 쓸게요. 6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 연습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해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지.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우는 거야. 이 방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했지만 쳐다보고 공식에 있는 건가? 떠올려 보면 이런 공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3차나 1차가 없었으면 보기차식이라고 생각해서 뭐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해 볼 텐데 얘는 그런 녀석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가를 유심히 쳐다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해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외워서 풀어야 돼.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게 되어 있으니까 손으로 꼭 연습을 해 보셔야 되고요. 숫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중간에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이 이렇게 풀어요. 거의 매번. RPM이나 센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진짜 좀 어렵게 하려고 여기 부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여기는 x 빼기 x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냥 x 빼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시면 돼요. 얘가 t제곱 더하기 2로 바뀌겠지만 어쨌든 요 녀석을 t로 치환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야. 기분 좋지 않아? 나가서 비 맞고 싶다. 당직이라 참을래. 그래서 요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거 외에 인수 정리하러 가기 전에 앞에 있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마지막 인수 정리하러 갑시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1, 2 유형은 공식 이용하는 건데 말했지만 그냥 아주 순진하게 깨끗하게 공식 자체가 나올 일은 없어요. 분명히 숫자를 대입하던가 부호를 바꾸든가 뭐 문자를 이상하게 더럽게 바꿔가지고 아닌 것처럼 할 거지만 사실은 공식 가지고 푸는 녀석들이다 라는 거고, 요 뒤에는 뭐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 치환하는 거고, 요거 보기차식이었어요. 그리고 문자 여러 개 있는 거, 요거 얘기는 안 했구나. 문자 여러 개 있는 건 다른 거 아니고 차수가 제일 낮은 녀석을 주인공으로 하자. 만약에 차수가 똑같으면 마음에 드는 걸 주인공으로 하세요 였거든요. 이런 거 보면 x랑 y랑 섞여 있는데 x 2차, y도 2차예요. 차수가 똑같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서 뭐 특별히 성향이 y가 아니면 x를 주인공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x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면 x제곱에 또 x 붙어 있는 건 요거 두 개네요. 그죠? 그래서 y 더하기 1의 x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거입니다.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5y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요 뒤에 오는 녀석 자체는 또 인수분해가 되긴 하죠. 요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약간 헷갈리면 마이너스를 떼내서 2y제곱 빼기 5y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면 얘는 2y랑 1, 1이랑 2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2y 빼기 1, y 빼기 2 이게 왜 1이야 y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요 두 개를 잘 섞어서 y 플러스 1이 만들어지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요 녀석한테 마이너스 줘가지고 2y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y 더하기 2하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시면 되겠네요. 뒤에 오는 요 상수항을 먼저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두 개로 쪼갤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해서 y 플러스 1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얘는 x,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x 더하기 2y 빼기 1 x 마이너스 y 더하기 2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문자 순서대로 정리해가지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거 이런 애들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는 있긴 한데 보시면 x도 있고 y도 있고 x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얘 주인공은 y예요. x가 주인공이 아니고 y가 주인공이라고. 왜냐면 y가 차수가 더 낮으니까. 다시 정리하라는 거예요. y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유형 6번 얘가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인수정리 뭐였냐면 대입해서 0 되는 숫자 찾는 거예요. 대입해서 0이 되는 숫자 찾으면 그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x-알파를. 그래서 대표 문제 이런 거 하나 풀어보면 보자마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저 식이 인수분해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딱히 공식에 넣을 만한 건 없지. 이렇게 생긴 인수분해 공식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2차식만 2차랑 4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상반식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특별한 녀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써먹는 게 뭐냐면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이 있는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대입할 때도 규칙이 있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고차 방정식 하러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숫자를 대입할 때 규칙은 상수항을 잘 쳐다보시고요. 요 상수항에 약수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나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처음 넣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2나 마이너스 2도 넣어볼 수 있겠죠. 3은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아니거든요. 5 이런 것도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숫자를 넣는 사람은 약간 좀 취향 이상한 거지. 1이나 마이너스 1 이게 당연히 첫 번째로 넣어야 될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넣어보면 이런 건데 뭐 실제로 대입해서 산수해도 되지만 조립제법 써보면 되죠. 대입해서 0이 된다는 건 나머지가 0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고 보고 뭐 1은 집어넣어보면 안 되겠지만 1을 넣어보면 2, 1, 1, 마4, 마4, 마6 이렇게 생겼네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인 걸 보니 x 마이너스 1은 인수가 아닌가 봐요. 그죠? 나머지가 0이 안 됐으니까 그게 꽝이고요. 또다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어볼 텐데 넣어보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나오네요. 나머지가 0인 걸 보니 x 플러스 1이 인수인가 봐요. 그리고 남는 몫이 누구냐면 남는 몫이 아니지.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구냐면 요 녀석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립제법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하 원래 식은 요 녀석인데 얘를 x 더하기 1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로 나누면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라는 소리예요. 뒤에 나머지 더하기 0인데 이건 안 써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요. 뒤에 오는 요 2차식은 이제 2차식 됐으니까 또 다시 인수분해 해보는 거지 뭐. 해보면 2, 1에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이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a하고 c가 1하고 마이너스 2일 거고요. b가 1이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건 이렇게더라 라는 겁니다. 인수 정리를 이용하겠다는 건 대입해서 0이 되도록 하는 값 잘 찍어서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찍는 요령은 뭐라고? 상수항 보는 거라고요. 상수항에 약수들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7번 유형은 순환하는 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책에서는 요 순환하는 꼴의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순환하는 꼴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x랑 y랑 z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여기 이 식에 a 자리에 b 쓰고 b 자리에 c 쓰고 c 자리에 a 써요. 지들끼리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이랑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생겼다고. 이런 걸 순환하는 꼴이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엔 다른 방법 없고요. 전개해서 그냥 문자 여러 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차수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주인공 붙잡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가 여러 개 있는 인수분해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조금 계산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됐고. 이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인수분해를 활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공부를 각자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됐어. 이건 해보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인수분해라는 게 물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곱셈공식 거꾸로 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건 공식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녀석이거든요. 여기서 막히면 뒤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실제로 이제 2학년 돼서 공부해보면
여기서보다 훨씬 쉬운 녀석들만 인수분해 하게 돼요. 여기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인수분해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3들 수업해보면 아 옛날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약간 이런 수준이야. 되게 어려운 건 많이 안 나와요. 여기서 오히려 어려운 게 더 많이 나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다. 근데 원래 어려운 거니까 못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만큼 해둬야 그 밑밥으로 고3 때까지 버티는 거야. 어렵지만 달달달 외워서 좀 풀어보도록 하세요.